안녕하세요. 하다스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이나노 확장을 위해 첨단 공정 패키징 등의 42조 원을 자본 지출 승인한 TSMC와 그 뒤를 추격하고 있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총공세에 대한 대결 구도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이 두 기업을 추격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파운드리 기업들의 현황도 같이 살펴보죠. 글로벌 시장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대만 테크놀로지 기업 TSMC가 지난 8월 11일 남부 가오슝에 위치한 공장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장기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자금 투입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세계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기업인 이들은 첨단 미세 공정과 패키징 기술 고도화를 위해 약 294억 4천만 달러, 하나로 약 4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본 지출을 단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장 증설을 넘어 향후 다가올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세계에 공표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제는 국가 대 국가를 초월해 한 개의 기업이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권을 행사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조 원의 자본이 특정 국가와 기업의 공정 라인으로만 집중되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상상조차 안 되던 천문학적인 투자 자금이 오직 가장 미세하고 정밀한 반도체를 생산해내는 것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만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승인된 자본은 최첨단 미세 공정의 수율을 안정화하고 차세대 패키징 라인을 대거 확충하는 데 집중적으로 쓰일 예정이죠.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연산 장치를 구동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칩들이 오직 이들의 생산 라인을 통해서만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TSMC의 전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독주 체제 이면에는 그들만의 치명적인 약점과 구조적 딜레마가 동시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들의 생산 라인 앞에 줄을 서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늘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거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대만이라는 지리학적 특성상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긴장감이나 자연재해는 이들의 공급망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범용 메모리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거나 생산하지 않고 오직 위탁 생산에만 집중하는 순수 파운드리 사업 모델을 고수하기에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죠. 최신 인공지능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고대 역폭 메모리를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므로 자체적인 패키징 결합에서 구조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도체의 압도적인 수율을 가진 TSMC와 고대 역폭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쥐고 있는 삼성전자의 싸움은 과연 어떤 국면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반도체 패권 전쟁의 본질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반도체 관련 거대 자본의 흐름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적 배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 자본과 두 기업의 연관성을 체크해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은 여러 기업들이 치열하게 점유율을 다투는 다극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공정이 초미세화로 접어들면서 설비 투입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적 한계가 찾아왔죠. 나노미터 단위의 극비 공정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장비는 지구상에서 한 개 기업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의 필수적인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네덜란드의 ASML입니다. 초미세 공정 구현에 필요한 극미세 회로를 빛으로 그려내는 이 최첨단 장비는 진입 장벽이 높아 사실상 ASML이 독점하고 있죠. 삼성전자와 TSMC 같은 거대 파운드리 기업들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먼저 투입해 생산 능력을 선점한 기업만이 살아남는 승자독식 구조가 만들어졌죠. 결국 막대한 장비 도입 비용을 감당하며 초미세 공정의 주도권을 쥔 TSMC와 삼성전자만이 살아남아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두 기업의 전면 승부로 완전히 재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TSMC가 이번에 승인한 자본 지출 역시 이러한 구조적 승자의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TSMC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원칙을 지키며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로부터 압도적인 신뢰를 얻어냈습니다.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사의 핵심 설계를 기꺼이 이들에게 맡기는 이유는 바로 이 절대적인 신뢰와 탁월한 수율 덕분이죠. 심지어 이들은 파운드리 생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역을 넓혀 거대한 합작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지 센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소니와 손을 잡고 구마모토현의 새로운 법인을 세우기로 했죠. 또한 이들은 2029년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이미지 센서 연구개발과 제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최신 로봇과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쓰일 두뇌를 미리 선점하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있죠. 마치 거대한 백화점이 주변의 노른자 상권을 차례대로 사들여 자신들만의 거대한 왕국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수요가 확실하게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미리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전략은 후발주자들에게 거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죠. 실제로 이들은 이미 2050년까지의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히며 전 세계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는 대만이라는 섬나라의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통째로 묶여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본의 크기가 곧 기술력의 차이를 만들고 그 기술력이 다시 막대한 자본을 불러들이는 선순환 고리가 만들어졌지만 취약한 지리적 한계는 언제나 불안 요소로 작용하죠. 그렇다면 완벽한 신뢰를 자랑하는 이 독점의 벽 앞에서 삼성전자가 취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 속에는 거대한 자본을 가진 기업이 언제나 영원한 승자로 남을 것이라는 착각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시나요? 도리어 경제 시스템의 역사를 살펴보면 독점의 정점에 도달한 순간부터 새로운 형태의 균열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대만의 TSMC가 쏟아붓는 막대한 자본과 초미세 공정의 독점력은 아이러니하게도 전 세계 주요 고객사들에게 엄청난 리스크도 같이 다가갑니다. 모든 물량을 단 한 곳의 공급망에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은 거대 기술 기업들에게 잠재적인 공포로 작용할 수 있죠. 마치 한 사람의 공급자에게 모든 원자재가 묶여버린 공장이 언제 공급이 끊길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 공급자에게 변수가 생겨서 갑자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엔 전 세계가 동시에 치명타를 입게 되죠. 여기서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공급자를 여러 명 만들어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면 되지 않냐고 말이죠. 이러한 분산 수요 흐름 속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대와 차세대 공정 안착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TSMC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그리고 첨단 패키징을 동시에 쥐고 있는 독보적인 통합 역량이죠. 로직 칩과 고대 역폭 메모리를 따로따로 조달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묶어서 공급할 수 있는 완벽한 일괄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들이 가지지 못한 이 독보적인 통합 솔루션은 인공지능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강점만 가지고 있을까요? 오히려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깊은 법이기에 삼성전자 역시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후발주자로서 2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의 초기 수율을 안정화해야 하는 막대한 기술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스마트폰이나 메모리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고객사들 입장에서는 자칫 핵심 설계 자산이 유출될 수 있다는 강한 경계심을 품게 만듭니다.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는 철저한 중립성을 지키는 TSMC와 달리 삼성전자는 경쟁자인 동시에 파트너여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셈입니다. 완벽한 신뢰를 잃지 않는 독점 체제에 맞서 삼성전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전체 판도의 향방을 가르는 진짜 승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TSMC와 삼성전자가 아닌 후발주자들은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양사구도의 판을 흔들기 위해 참전한 글로벌 파운드리 경쟁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발주자들의 현주소를 살펴보면 이 싸움이 얼마나 잔인한 승자독식 세계인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한때 반도체 왕국의 상징이었던 인텔은 자체 파운드리 사업 부문을 분리하며 재기를 노리고 있으나 막대한 적자와 수율 불안정에 시달리며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외부 빅테크 고객사들의 대형 수주를 따내려 사활을 걸었지만 검증된 신뢰와 압도적인 공정 수율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번번이 문턱에서 좌절하고 있는 실정이죠. 미국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시설 투자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운드리 사업 매각설이나 분사 압박에 시달리는 등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유럽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나 미국의 전통 강자들 역시 초미세 공정 진입에 막대한 비용벽을 느끼며 선두주자들과의 기술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과 AMD까지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반도체 공정과 설계에서 실탄 대결을 하고 있지만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 두 기업에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죠. 후발주자들이 수년을 걸쳐 자체 기술 개발과 파운드리 공장을 만든다고 해도 그때쯤이면 이 TSMC와 삼성전자는 차세대 광자 반도체, 공동 패키징 광학 등으로 후발주자들보다 더 앞서 있을 겁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수십조 원 단위의 위험을 감수하며 2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을 실제로 구동할 수 있는 곳은 대만의 TSMC와 한국의 삼성전자 단 두 곳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간에 어중간한 도전자들이 자금력과 수율의 벽에 부딪혀 낙마하는 동안 판도는 오직 양사의 전면 승부로 압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탈락의 물결 속에서 삼성전자가 마주한 딜레마는 더욱 무겁게 다가오지만 동시에 중위권 경쟁사들의 자리까지 흡수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음을 뜻하기도 하죠. 다음 단계에서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꺼내든 구체적인 전략과 새로운 질서의 출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대 자본의 독주를 견제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주체들의 움직임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설계자들과 거대 자본은 언제나 한쪽으로 치우친 독점이 가져올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이미 작동시켰죠. 삼성전자가 꺼내든 미국 본토 투자는 바로 이러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실마리를 찾기 위한 시도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대규모 첨단 파운드리 공장을 조성하고 테슬라 등 대형 고객사의 물량을 확보해 현지 양산 체제에 돌입했죠. 이 선택은 대만에 집중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고 파운드리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미국 본토의 빅테크 고객사들에게 직접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며 대만의 지리적 한계를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는 독자적인 생태계 확장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디자인하우스와 파트너들을 단단히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우군들을 끌어모아 거대한 연합군을 형성하는 치밀한 전략을 펼치는 셈입니다. 기술의 격차를 단순히 공정의 미세함으로만 평가하던 기존의 편견을 깨고 시스템 전체의 효율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이미 2나노를 넘어오는 2029년에는 1.4나노 양산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초격차 로드맵까지 가동하며 끈질긴 추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만 기업이 누리던 독점 체제는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시장은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 대이동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승자는 단순히 돈을 많이 쏟아붓는 곳이 아니라 고객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완벽한 솔루션을 쥐고 있는 곳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종착지에서 과연 누가 웃게 될지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고 있죠.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복잡한 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자산을 지키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내야 할지 그 구체적인 해답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대 자본을 쏟아붓는 TSMC의 독주와 이에 맞서 치밀한 반격을 준비하는 삼성전자의 거대한 파운드리 전쟁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잡한 글로벌 반도체 패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반도체 기업들의 경쟁을 구경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자산의 축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산을 지키며 새로운 기회를 선점해야 하죠. 첫째, 공급망 가치 사슬의 변화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관련 핵심 소재 및 장비 기업에 분산 투자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대기업 한 곳의 주가에만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TSMC의 맹렬한 투자와 삼성전자의 통합 솔루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발굴하는 안목을 길러야 하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및 첨단 패키징 통합 솔루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핵심 밸류체인 분야가 있습니다. 초미세 공정의 성패를 가르는 노광 및 패터닝 분야로 극자 외선용 강광액과 블랭크 마스크, 펠리클 소재 및 관련 검사 장비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회로를 조각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식각 및 세정 공정 분야로 특수가스와 전구체, 탄화규소 소모성 부품 및 각종 식각 세정 장비 기업들도 포진해 있습니다. 신기술과 연계된 차세대 광학 및 인프라 분야로 실리콘 포토닉스 광엔진 소자와 공동 패키징 광학 관련 부품을 다루는 기업들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거대한 배가 항해할 때
바닥에서 물기를 받쳐주는 작은 노아다체 역할을 하는 부품 기업들이 결국 가장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만 기업의 독점력과 삼성전자의 수직 계열화 장점이 부딪히는 지점에서 파생되는 부품과 장비의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별 기업의 단순한 주가 변동성에 휘둘리지 말고 반도체 생태계 전체의 맥락을 읽어내며 노른자의 부품 공급사들을 포트폴리오에 담으셔야 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인프라와 첨단 패키징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적립식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테마성 등락에 흔들려 자산을 넣었다 빼기를 반복하는 것은 거대 자본이 설계해 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려드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죠. 시장이 일시적인 조정을 받을 때마다 또는 적금식으로 미래 필수 기술인 파운드리와 고도화된 패키징 관련 자산을 조금씩 모아간다면 그 강력한 인내심으로 여러분의 계좌는 어느 순간 우상향이 되어 있을 겁니다. HBM 등 차세대 구조의 핵심인 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로 본딩 소재와 TSV 관련 소모품을 비롯해 TC본더와 프로브카드 같은 검사 계측 장비 기업들이 해당되겠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좇아 무리하게 자금을 빌리는 투자는 거시경제의 작은 충격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시간의 힘을 믿고 우량한 기술 자산을 꾸준히 적립해 나가는 방식만이 변동성이 극심한 장세에서 유일하게 살아남는 생존 법칙입니다. 셋째, 특정 국가나 단일 기업의 독점에 자산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는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셔야 합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은 언제나 예상치 못한 변수와 정책적 변화에 따라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다양한 지역의 우량 기술주에 분산 투자하는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특정 지역의 생산 라인에만 자산이 묶여 있다면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미국과 대만 그리고 한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을 유기적으로 엮어내어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포트폴리오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합니다. 변화의 물결 속에서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시스템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는 사람만이 결국 시장에서 가장 큰 수혜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치열한 반도체 전쟁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주목하고 자산을 재편하시겠습니까?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